이제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보세요. 건축법상의 주택의 구분이 있고 주택법상의 주택의 구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주택의 구분은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 한 세대만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게 3월 달에 개정이 됐는지 정확한 일자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정이 된다고 예고가 돼 있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원래 330제곱미터였는데 얘가 66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 660을 기준으로 초과 이하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그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만 이제 해주면 되는데 얘는 층수와 면적 기준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다중주택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치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죠. 공동으로 치사시설이 있는 거고 욕실은 별도로 둘 수 있지만 얘는 독립된 치사시설이 없는 게 다중주택인 거죠. 그렇게만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간에 걸쳐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의 면적 기준을 좀 더 높여줌에 따라 다중주택이 근래 많이 지어질 여지가 있다잖아요. 예, 공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공간이 있고 내용이 있죠. 근데 이 공간과 기숙사 부분에서 조금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공간은 공적인 용무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해요. 그럼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고위공무원일까요? 하위공무원일까요? 고위공무원이겠죠. 그럼 장관과 차관이 만약에 공간에 같은 공간 건물에 거주한다면 차관 부인은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집에 거의 머무르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 공동주택 부분에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공간과 기숙사가 주택법으로 가면 그 부분에서 빠지죠. 주택법은 건축법 부분에서 별도로 분양 등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택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 만든 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공법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숙사를 분양하나요, 여러분? 기숙사 각 호실을 분양하지 않죠. 공간을 분양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둘은 빠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준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원래는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예요. 근데 얘가 뭐로 쓰이고 있냐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래서 뭔가 주택도시기금이나 무언가 도움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준하는 건축물인 거예요. 그 대표주자가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얘는 기본적으로 고시원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 기숙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외울 때 뭐라고 외우냐면 놀다 오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준주택에 놀다 오기. 따라해 보세요. 준주택에 놀다 오기.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법을 우리 2차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방법으로 외우지 마세요. 예? 1차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공법을 공부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에 놀다 오기 이렇게 기억하면 놀은 뭐죠? 노인복지주택. 다는 다중생활시설, 오는 오피스텔, 기는 기숙사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네요.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대요. 우리 공법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고상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절대로 분양받으면 안 되는 주택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으니까 분양가가 이미 높을 대로 높아서 이익을 볼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기본적으로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인 거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300세대 미만이래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랍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없다는 걸 좀 기억해 두자.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자, 칠판 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도시가 있었나요? 대표 주자에? 있죠. 그렇죠? 그럼 스파르타를 다룬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는 영화 300이죠. 스키마로 배경 지식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영화 300 스파르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연세대에 입학했어요? 연세대에 입학했죠. 연립 다세대 입학해서 어디에 거주해요? 원룸에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지금 뭐가 빠져 있다? 아파트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스 도시국가, 도시, 그 다음 300. 이거 350 이런 식으로 함정파면 잡아내셔야죠. 됐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 그래서 연세대, 원룸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제가 개론 선생님들 중에 그 암기 코드가 제일 많은 개론 선생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이걸 외우다가 지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다 공부해 놨어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 근데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죽은 문제인 거예요. 난 이해는 해놨지만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그럼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되나요? 이걸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억하신 분은 이게 350으로 보이면 무조건 X죠.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받지 말라고 설명드렸죠? 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가격을 좀 더 낮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X라고요. 그런 식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구분 기준. 3층, 4층, 5층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층수가 높은 건 아파트와 연립주택 뭐가 높죠? 아파트가 높죠? 층수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그 다음 면적이 더 넓은 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중에 뭐가 더 넓더라? 연립주택이 더 넓어요. 맞죠? 그러니까 660이 있으면 얘는 초과고 얘는 이하겠네요. 맞죠?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의 분류를 해보면 5층이 있고 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오 한다고 그랬죠? 해보셨어요? 하려고 그랬더니 아파트 옥상이 잠겨있죠? 예,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아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거용 건물 이해가 되더라. 그 다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얘들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층수가 더 높아요, 낮아요? 층수가 좀 더 높죠. 단독주택보다. 그래서 얘 이제 3층 이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결국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660? 그래서 660은 3.3제곱미터가 1평. 1평이 3.3제곱미터니까 100평은 330제곱미터죠. 200평은 660제곱미터죠. 990은 300제곱미터죠. 300평이죠. 300평. 그래서 이 기준이 660제곱미터가 있는 거죠. 그냥 200평인 거죠. 200평. 실은. 그래서 얘 초과하면 연립주택. 얘들은 다 이제 660 이하죠. 얘 예전에 330이었는데 다 660인 거죠. 오히려 외우기가 쉬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셋은
4층, 5층짜리들은 공동주택이더라, 단독주택이더라? 공동주택이죠. 층수가 더 낮은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얘들은 뭐예요? 단독주택이죠. 구분을 그렇게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되셔야 돼요. 그럼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에 거주하는 구조가 되더라. 그리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건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이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으면 얘는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그럼 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인 거죠. 맞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한계였네요. 아무리 빨리 나가도, 지금 빨리 나간다고 나갔는데도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나가니까 특성 부분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 경제론 부분의 내용을 할 때, 여러분 잠시만 절 보세요. 본인이 우리 심화이론반에서는 저하고 좀 약속을 하고 가실 거예요. 제가 심화이론반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설명을 할 거죠.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걸 만약에 책까지 다시 읽어드렸다 그러면 시간이 적어도 30% 이상 더 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설명을 덜하기에도 이 반의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의 진도는 경제론까지를 뽑을 거예요. 경제론. 교재 목차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진도표에 제가 경제론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경제론 부분의 내용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나 경제론 부분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은 꼭 한 번 예습을 하고 오세요. 그러셔야지만 수업 시간 중에 확실히 효과가 높아질 겁니다. 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지금 이 총론은 사실은 기출문제를 막 풀어드리면서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경제론 부분의 내용은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이 심화이론반의 진정한 운영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띄워드리고 그 문제가 이렇게 적용되니까 이런 이론이 필요하다는 걸 역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법이나 세법 관련해서 뭔가 암기 코드를 알려드리면 그 내용대로 기억해 보시지만, 그렇지 않고 2차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은 그 원래 과목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암기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안 헷갈리실 거예요. 되셨죠? 다만 우리 문제에서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유의 깊게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토지의 특성은 좀 빠르게 문제 나오는 부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타타탁 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 한 30분 정도 총론 부분 하고 그 다음 경제론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자 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밴드 들어가 보시면, 잠깐만 절 보세요. 오늘 메일 정리 노트에 뭐 나갔어요, 여러분? 메일 정리 노트에 5번 문제 표준 산업 분류 나왔죠? 네? 이 문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나왔죠? 잠깐만, 지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우리 밴드 있다는 말씀 드렸죠? 밴드가 뭐예요? 제목이? 박수연의 멘토링 개론이죠? 그럼 이 멘토링 개론에 지금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대표 주자로 메일 기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포는 기출문제 뽀개기의 줄임말인 거죠.
그래서 얘가 기초과정이 몇 과정이 있죠? 1부터 51까지 올라가 있죠? 1부터 51.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 강의가 멘토링 동영상이죠? 제가 별도로 다 찍어서 올려드렸죠? 얘도 당연히 몇 개까지 있을까요, 기초가? 51까지 있겠죠, 1부터. 그래서 오늘 부동산의 분류까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만약에 복습을 한다면 1부터 그 내용까지 찾아서 풀고 바로 이 멘토링 동영상으로 확인하셔야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주의하실 것. 기출문제니까 오지선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맞더라. 답이 맞으니까 나는 이 부분은 안 들어도 된다 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다 설명드렸다고 그랬죠. 자세히. 이걸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 매일 기뽀가 기본이론 편에서 17까지 지금 정리를 했죠. 멘토링 동영상이 1부터 17까지 있겠죠. 이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에 들어가 보면 밴드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맞나요? 위에 보면 우리 모든 검색하는 부분에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치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표준 산업 분류를 이렇게 쳐보세요. 응? 이렇게 치면 이 부분의 문제가 매일 기뽀가 뜨고 이 동영상도 뜬다고.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MBB를 치잖아요? 그럼 MBB 관련 내용이 쭉 떠요. 예. 그리고 해시태그도 걸어드렸는데 해시태그가 약간 오류에서 안 걸린 게 있어서 이 검색창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이 거의 사전 보듯이 다 적혀져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진짜로. 모든 내용이. 되셨죠? 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질문 당연히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꼭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강의도 안 들어보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강의는 들어보시고 꼭 질문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 리치를 친다, 주택연금을 친다 쳐보면 여기에 다 자료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밴드에서 보는 게 너무 조금해서 보기 힘들다 그러면 기초입문과정하고 이 부분, 기뽀는 우리 랜드프로의 무료 동영상 강의로 다 연결해서 올려져 있죠. 그것도 어디 있는지 제가 이 밴드의 중요 공지사항에 중요 공지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공지사항은 항상 위에 있겠죠. 공지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내용. 그래서 이 중요 공지에 학습 전략 멘토링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지 개론을 빨리 70점 이상을 받는다를 제가 알려드린 게 있다고요. 그럼 그걸 꼭 다 보시고 그리고 이 중요 공지에 이거 찾아서 보는 방법도 다 설명드려 놨어요. 랜드프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링크를 걸어드렸다고요. 네, 걸려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1대1 톡을 주시거나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기 그 부분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힘내서 오시는데 제발 제가 말씀드렸죠? 심화이론반은 공부가 덜 되어 있으면 꼭 예습을 하고 오자. 진도별로. 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